네,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크리에이터 아른토마스입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동기부여와 관련된 영상 하나 올려드린 적이 있는데 무엇이든지 해보시는 게 중요한 이유가 왜 그런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오늘 이제 영상을 시작할까 합니다. 사람이 이제 정신적으로 하겠다는 생각만 있는 것과 실제 뛰어드는 것이 다른 이유가 사람은 이제 아는 만큼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내가 실제 해보고 그 길조로 가게 된다면 목적지까지 가려고 집을 나서게 되면 이제 강도 보이고 산도 보이고 이렇게 될 거라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유가 가면서 제가 이제 그 관심을 가지고 그쪽 분야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고 그다음에 문을 두드리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점점 그 부분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실체가 처음에는 아리송하지만 이제 보이기 시작하실 거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중반 이상 지나가면은 이제 길이 점점 더 뚜렷해지는 순간이 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무언가를 이제 하시겠다라고 결심을 하셨을 때에는 마음속으로만 가지고 계시면은 보이지가 않아요. 하지만 그 순간부터 실제 내가 이 길을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보도 확인하고 길을 걸어가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은 조금씩 길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막연하게 생각만 하시게 되면은 10년이 지나도 똑같습니다. 실제 해보셔야 돼요. 실제 해보시고 그쪽 길로 가는 사람들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시고 여기서 나온 뭐 영상들이 어디 뜬금없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가 의료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부분들을 제가 이제 발췌를 해서 편집을 해서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내가 어떤 건지 실제 알아보고 싶다 그러시면은 정말 어떻게 해서 하면 의료통역사가 될 수 있는지 구글 검색도 해보시고 한국에서 일하는 이제 의료통역사와 그 다음에 이쪽 해외에서 일하는 의료통역사 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고 싶다면은 해외에서 일하는 의료통역사분들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시고 그 한국 내에서 일하시는 의료통역사분들 이야기도 들어보시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제 또 구별해 보실 수도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 양질의 정보를 수집한 후에 좋은 결론을 낼 수 있는 기초 소재로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일단은 뛰어드시라는 거죠. 왜냐하면 시작하기 전까지는 안 보입니다. 예, 시작해 보시고 그러면 이제 길이 하나씩 둘씩 보이기 시작하니까 중요한 거는 일단 실행하는 그런 의지와 실천하는 능력, 예,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러시면 다음 영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 의료용어 약어 정리, IPN입니다. IPN을 가장 처음 제가 선정한 단어는 IBS입니다. IBS. 이거는 이제 그 과민성 대장증후군을 나타내는 것이죠. 영어 그 전체 용어는 이제 Irritable Bowel Syndrome입니다. Irritable Bowel Syndrome입니다. 과민성 대장증후군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잠깐 좀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A disorder of the gastrointestinal tract that's characterized by abdominal pain and changes in the bowel habits without any specific organic pathology. 네, 그러니까 어떤 뭐 특정한 어떤 유기적인 그 병리, 그죠? 유기적인 어떤 병리, 학적인 기반이 없이 우리의 대변 습관에 변화가 오고 복통이 생기는 그런 증상으로 이렇게 설명되는 gastrointestinal tract라는 위장관이라고 말씀드렸죠. 위장관의 어떤 장애다라고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IBS, Irritable Bowel Syndrome, IBS입니다. IBS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뭐 증상이라든지 어떻게 치료를 하는지 chronic 컨디션이죠. 만성 질환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글 검색 같은 걸 통해서 읽어두시면은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러면 다음 단어로 가보겠습니다. ICP입니다. ICP라는 거는 이제 intracranial pressure입니다. 크레니움이라는 건 이제 두 개 고리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두개강 intracranial pressure입니다. 우리의 두개골 내부에 있는 그 뇌와 뇌가 꽉 차 있죠, 그죠? 꽉 차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왜 제가 ischemic 또는 hemorrhagic stroke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어느 경우라도 만약에 혈관이 터지거나 이렇게 해서 그쪽에 혈액이 고이게 되거나 이렇게 되면은 또는 혈관 한쪽이 부풀어 오르거나 이럴 경우에는 그 뇌의 압력이 상당하게 올라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두개골 내부에 그 압력이 올라간다는 걸 표현할 때 이라는 표시는 이제 ICP 이렇게 해서 하고요. 혈압은 이제 블러드 프레셔잖아요. 이제 BP. 이런 경우는 이제 보통 뭐 의료진들이 다른 인계 받는 의사들에게 간단하게 브리핑하거나 이럴 때 뭐 BP 150 over 84
ICP 이런 식으로 이제 수치를 말하고 이렇게 나열할 때 신속하게 말하기 위해서도 이제 사용할 때 쓰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 이제 하셔야 되고 일단 ICP 예, 두개강 내부의 그 압력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다음 단어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예, 다음 보시는 단어는 이제 뭐 다들 아시는 거니까 간단하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ICU, Intensive Care Unit입니다. 집중치료실 또는 이제 중환자실이라고 하거든요. ICU. 모든 병원에는 이제 그 ICU가 있습니다. 네. 다음 단어는 이제 그 IM. 이거는 이제 intramuscular예요. intramuscular라는 건 이제 근육 내부에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그 IMS라는 게 있습니다. intramuscular stimulation이라는 거거든요. 그 intramuscular stimulation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크펑처라는 게 있는데 아크펑처는 우리 잘 아시다시피 이제 침을 놓는 거거든요. 침을 놓는 거고 maxibustion이라는 거는 이제 그 뜸을 뜨는 거예요. 그래서 acupuncture and maxibustion. 그 다음에 우리가 주로 많이 하는 부항 뜬다고 하잖아요. 이제 부항이라는 건 이제 커핑이라고 합니다. 커핑. 컵을 위에다 놓는다고 해서 웨스턴 닥터들, 그러니까 서양 의사들이 이제 가끔 어떤 그 acute pain, 그러니까 급성 통증이라든지 뭐 이런 경우에 또는 이제 근육통 이런 것이 있을 때 이제 그 아쿠펑처 트리트먼트를 좀 받아라 이렇게 해서 이제 보내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치료를 받긴 하는데 지금 여기 이제 서양사에서는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IMS라는 게 있고요. Intramuscular Stimulation. 그 다음에 이제 아쿠펑처가 있는데 사용하는 건 똑같은 그 침을 놓을 때 사용한 바늘이에요. 바늘인데 이제 IMS라는 거는 이제 물리치료 쪽에서 사용하는 것들이고 아쿠펑처라는 거는 동양의학에서 이제 와서 서양에서 자리 잡아서 이제 사용하는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아쿠펑처라는 거는 이제 우선 두 가지가 어떤 이 침을 놔가지고 이제 그 위치에 있는 통증을 개선해주는 그런 효과를 노리기 위한 것인데 아큐펑처랑 조금 더 이제 심오하잖아요. 아큐펑처라는 건 이제 뭐 경락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인체의 그런 어떤 장부를 각각의 그 경락과 연결을 시켜가지고, 이 속에 있는 장과 부, 여기에 이제 각각의 어떤 그런 메리디언이라고 하거든요. 이쪽 서양에서는 그 경락이라는 것을 각각의 그 메리디언에 맞춰서 이제 침을 놓고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떤 곳에 침을 놨을 때 어느 것이 좋아진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제 그렇게 해서 그런 이론적인 바탕에 의해서 이제 물론 그 이론이라는 건 이제 경험적인 이론이죠. empirical study. 그에 따라서 이제 학문적으로 체계화돼서 이제 하는 것들인데 그렇게 해서 하는 방법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IMS라는 건 이제 intramuscular stimulation이라는 것은 이제 한의학에서 말하는 그 아시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아픈 자리에다가 놔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자리에 있는 통증을 개선하는 효과를 누리는 것인데 그 두 가지가 이제 공통적인 원리는 뭐냐면 그 needling sensation이라고 해서 바늘을 놨을 때 그 침감을 이제 이용하는 것이죠. 말하자면은 이제 어떤 논리냐면 어떤 그 한의학에서는 이제 외사라고 그러거든요. 그 외부에 어떤 그런 사기가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 서양의학에서는 그 안에 이제 어떤 inflammation, 그러니까 뭐 염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거기가 치유가 되려면은 이제 어떤 그 신선한 피와 산소가 많이 들어가야 되고 또 백혈구가 많이 모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떤 그 면역 반응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상처가 힐링이 되는 건데 치유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는 걸 좀 더 효과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거기를 이제 침을 찔러 자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 논리에서는 자극을 해가지고 그쪽으로 이제 좀 더 많은 신선한 피가 물리게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면역 반응을 높이게 하는 건데 한의학적인 관점에 똑같습니다. 침을 딱 찔러놨을 때 이 신체의 그 이뮨 시스템이 외부에서 어떤 그 침투가 있었다라고 딱 감지하게끔 하고 하는 것이죠. 그 면역체가 이제 그쪽에 반응을 해서 보다 많은 그 백혈구와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적혈구 풍부한 산소를 먹으면 그런 부분이 가서 그 위치가 좀 더 빠르게 아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논리는 이제 그 재작년인가 3, 4년 전에 그 미국 육군에서도 어떤 항생제, 그러니까 보통 훈련소에 있다 보면 군인들이 많이 다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염좌, 뭐 스프레인, 머슬 스프레인 이런 것들이 많은데 이런 것이 있을 때 어떤 그 소염 진통제를 그동안 줬었거든요. 이제 소염 진통제, 그 anti-inflammatory pain medicine이라고 하거든요. 이걸 이제 그동안 줬는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 아큐펑처 트리트먼트 그걸 이용해서 치료를 하는 것이 어떤 그 약에 대한 내성도
줄일 수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어떤 화학적인 부분을 몸에다 넣는 것보다는 자연적으로 치유를 할 수 있는데 회복을 좀 빠르게 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많이 된다. 뭐 이런 그런 예, 미 육군 보고서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재작년인가 한번 올림픽 할 때에도 미국 선수들이 이렇게 수영하려고 딱 구부리는데 보니까 등에, 어깨 뭐 이런데 뭐 그 부항 자국이 쫙 난 거 혹시 보신 분들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팀 닥터들이 요즘에 이제 동양의학 했던 그 아크펑처리스트들이 이제 들어가서 조인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그래요. 예, 그분들이 이제 뭐 아크프레저, 추나 마사지, 그다음에 아크펑처, 막시부션, 커핑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선수들의 어떤 그런 호메오스타시스 자정 능력을 이용한 치유, 힐링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부분에서 지금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MS와 아크펑처는 같은 바늘을 이용합니다. 똑같은 침을 이용하는데 그 이론적 배경은 약간 달라요. 일단 사람 몸에 침을 찌르기 위해서는 어떤 면허가 필요하겠죠. 아크펑처리스트라든지 침구사 또는 이제 그 IMS 피지컬 테라피 그러니까 피지오테라피, 피지컬 테라피라고 하는데 이쪽에서 있는 분들은 이제 소정의 이 아크펑처 과목을 이수를 하면 침을 놓을 수 있도록 이렇게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IMS를 하시면 굉장히 아파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침 안 맞는다고 할 정도로 상당히 아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일단 침은 아무래도 동양의학을 하는 분들한테 가서 맞으시는 게 좋겠죠.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다음은 다음 시간에 함께 해보실 청취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냥 들려드리기만 하겠습니다. 2번씩 들려드릴 테니까 들으시면서 좀 쉬운 내용이에요. 들으시면서 한번 받아 적어 보시고 다음 시간에 처음 시작할 때 이 자료 먼저 시작하고 그 다음에 영어, 약어, 용어 정리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보다 더 훌륭한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We're calling with the results of your biopsies from your endoscopy. So we found that there was a bacteria growing in your stomach. So what we'll do is we'll actually treat that medication, we'll treat that bacterial infection with medications, antibiotics. We're calling with the results of your biopsies from your endoscopy. So we found that there was a bacteria growing in your stomach. So what we'll do is we'll actually treat that medication, we'll treat that bacterial infection with medications, antibiotics. And it's 4 different medicines that you have to take for 2 weeks. And then 1 month after you finish the treatment, we have to check again with a breath test, a breathing test, in order to make sure the bacteria is treated. Okay, any questions? And it's 4 different medicines that you have to take for 2 weeks. And then 1 month after you finish the treatment, we have to check again with a breath test, a breathing test, in order to make sure the bacteria is treated. Okay, any questions?